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솜 요양복지TV 이원장입니다. 오늘은 18강 제3장 요양보호 강론 제1절 신체활동 지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체활동 지원. 여러분 신체활동 지원은 방문요양 서비스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자, 신체활동 지원에서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 여기가 바로 핵심이 있어요. 대상자 중심이다. 요양보호는 대상자 중심이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대상자를 대하는 원칙 한번 보도록 할까요? 무엇이든 강제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두 번째,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다. 세 번째, 억제되는 하지 않는다. 네 번째, 겨드랑이를 잡아 올리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1번 볼까요? 무엇이든 강제로 하지 않는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어르신이 일어나셔가지고 아침 식사를 하신 타임이에요. 아침 8시에 식사를 하시는데 어르신이 식사를 안 하시려고 하래요. 안 하시려고 하는데 강제로 식사를 드시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혹은 화장실을 어르신이 배변 훈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르신이 화장실을 안 가려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을 강제로 가서 화장실을 포기하거나 대소변을 포기하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분명하게 그런 부분 잘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르신이. 어르신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먼저 그것을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자, 입안에 혹시, 입안에 상처가 있거나 혹은 또 심리적으로 불안해가지고, 식욕이 저하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혹시 또 치아가 치아가 없어가지고 입안에 그 잇몸의 상처를 일으켰거나 다양한 형태로 그것이 그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행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행위를 할 때 어르신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때는 강제로 하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다음은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다.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다. 여러분 수면하고 조는 거하고 달라요. 수면이라는 것은 깊은 잠을 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신체활동 지원을 한다 그래가지고 어르신이 대상자께서 주무시고 계신데 이불을 또 움직이거나 또 기저귀를 확인한다 해가지고 열어보고 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르신이 수면에서 이미 그 수면 방해를 통해 방해가 돼가지고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의 수면 상태가 안 좋아지게 됩니다. 이 수면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한테 공통적인 부분인데 여러분이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하나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수면을 취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안정돼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르신이 주무실 때는 절대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다. 다음은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는다. 억제대가 뭘까요? 여러분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양팔을 또 묶어놓거나 혹은 한쪽 팔을 묶어놓거나 다리를 묶어놓거나 하는 부분이 억제됩니다. 자,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만약에 불강력적으로 억제대를 사용할 경우 위해를 가하거나 혹은 막 폭력적인 행위를 할 때 폭력을 행위고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그렇게 갑작스러운 행동을 할 때 꼭 필요할 때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장기적으로 몇 시간, 1시간, 2시간을 넘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학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억제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절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억제대를 사용할 경우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자세 변환이 힘든 역창이 생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역창이 생기고 그 관절 경직이 생깁니다. 관절 경직이라고 그러죠. 경직. 굳어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억제제를 사용하면 안 된다. 또 근력이 떨어지게 되죠. 근력이 떨어진 이유는 뭡니까? 억제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사람은 움직일 때 근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근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심장 기능이 저하한다. 심장은 어떤 기능이에요? 활동할 때 심장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죠. 근데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워있으면 심장 기능이 당연히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지 기능이 저하된다? 누워있기 때문에 모든 걸 판단하고 추리하고 사고하고 이런 계산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안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걸어다닐 때는 사고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고가 인지하는 거, 어디가 물건이 있다, 이렇게 인지하는 능력이 전체적인 부분이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골다공증이 생기거나 악화된다. 이 말은 뭐예요? 사람 움직일 때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중 부하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골의 골밀도가 저하되기 때문이다. 저하되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억제들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은 겨드랑이를 잡아 올린다. 관절 부위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어깨를 잡고 겨드랑이를 잡고 끌어올리면은 팔과 몸 연체 부위에 어깨 부위가 연결된 부위가 탈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부분에 해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올바른 대상자 대면하기. 여러분, 올바른 대상자 대면하기. 자, 정면에서 같은 눈높이로 바라본다. 이 의양을 물을 때 옳은 방법으로 보아야 한다. 3. 눈을 맞추고 나서 2초 이내로 말을 건넨다. 4. 시선을 피하면 눈을 맞추며 제 눈을 봐주세요 라고 요청한다. 봐보세요. 정면에서 같은 눈높이로 바라본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대화 기본 원칙입니다. 아무리 시각장애자라 할지라도 옆에서 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정면에서 눈을 마주보고 눈높이로 대화를 해야 한다거든요.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올바른 대화, 서로 그 라포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정면에서 눈높이 대화를 해야 된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의양을 물을 때 옳은 방법으로 보아야 한다. 의양을 물을 때 어떻게 해요? 뭐뭐 해드릴까요? 이거 뭐뭐 필요하십니까? 옳은 방법이에요.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옳은 방향으로 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눈을 맞추고 나서 2초 이내로 말을 건넨다. 자, 여러분, 그 대화를 할 때는 눈을 보고 대화를 한다 그랬어요. 그것은 적대감을 느끼지 않고 서로 그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세, 대화 방법입니다. 눈을 마주치고 나서 보통 2초 이내로 요 눈을 마주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상대가 서로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눈을 맞추고 나면은 즉시 하나, 둘, 어르신 안녕하세요. 어르신 잘 주무셨어요?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시선을 피하면 어르신이 시선을 피했어요. 시선을 피하니까 요양보호사는 제 눈을 봐주세요 라고 요청해야 돼요. 자, 시선을 피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필요한지, 왜 피한지. 제가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서 피할 수 있고 요양보호사가 싫어서 피할 수 있고 그런 다양한 어떤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어르신 제 눈을 봐주세요. 제가 어르신하고 대화하고 가깝게 지내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면은 어르신이 그런 부분들은 다시 눈을 마주칠 거예요. 자, 대상자에게 말하기. 대상자가 졸고 있으면 침대판을 두드려 깨운 뒤 말을 시작한다. 아무 말도 안 하는 대상자에게도 말을 건다. 항상 긍정형 문장으로 이야기한다. 무언가 이야기를 한 후 최소 3초 이상 기다려줘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대상자가 졸고 있으면은 침대판을 툭툭 두들겨서 말을 건네라는 뜻이에요. 자, 아무 말도 안 하는 대상자에게도 말을 건다. 자, 어르신은 말을 묻는 말에 다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어르신 참 오늘 날씨가 밝죠, 화창하죠, 이런 식으로 그냥 말을 건네는 거예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호감을 갖고 다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혹은 또 어르신 제가 왔어요. 오늘 기분 좀 어떠세요? 그냥 어르신이 대답을 안 해도 그냥 당연히 듣는 걸로 알고 말을 해라는 뜻이에요. 어르신이 말을 안 하더라도 어르신은 듣고 있습니다. 항시 듣고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안 듣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항시 듣고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해도 대상자에게 말을 건넨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항상 긍정형 문장으로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기저귀 속에 손을 넣었어요. 그럴 경우는 어르신 손을 넣지 마세요 하는 것보다 어르신 기저귀에 손을 넣으면은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좋겠죠. 또 혹은 이거 한번 만져보세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르신 세수하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산책하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이거 한번 이런 식으로 긍정형 문장을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자, 무언가 이야기한 후 최소 3초 이상 기다려줘야 한다. 왜 그럴까요? 어르신들은 언어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얘기를 하고 나면은 바로 대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3초 이상 기다려줘야 한다.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대화 기법에 이게 나옵니다만은 침묵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침묵이라는 게 뭐예요? 상대방에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을 침묵이라고 하는데 그게 적용될 수 있어요. 자, 대상자 만지기 보겠습니다. 대상자를 천천히 밑에서 바닥 전체를 이용해 받쳐준다. 인지를 자극하기 위해 손이나 얼굴을 만져준다. 여러분 손이나 얼굴을 만져줄 때 가장 그 반응이 많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 가장 민감하게 그때 부분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이면 손을 잡고 어르신 얼굴도 한번 살짝 스치듯이 만져주면서 어르신 참 고우시네요. 오늘 좀 어떠세요? 이렇게 한다든가 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또 어르신 만지기 할 때는 여러분 그 팔을 잡을 때도 손 전체를 잡아야지 너무 팔목을 꽉 쥐어잡거나 이런다면 안 됩니다. 대상자 일어서기 장점. 자, 볼까요? 골격근의 근력 유지에 좋다. 골다공증에 도움이 된다.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폐활량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 어르신들은 걷기 움직임이 덜하기 때문에 최소한 잡고 일어서는 운동만 그래서 손으로 어떤 기둥을 잡거나 이런 것만 20분 정도만 유지해도 근력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반드시 어르신들이 관절염이나 근육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체중 부하 운동을 해야지만이 운동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서서 있는 것도 운동이다. 이런 것도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서서 있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또 어르신들 늦더라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천천히 옆에서 부추기지 말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혼자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어르신 혼자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도하고 지켜보고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18강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의 좋았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솜 요양보호사 교육원은 우리 교육생들의 합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